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대학교 교양학부 개건교수로 있는 백숙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국제개발협력 분야, 경력 개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일단 들어가며를 펼치고 그리고 나서 유엔과 코이카의 글로벌 인재상, 그다음에 코이카의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부하고 코이카 ODA 교육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ODA 자격증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서 개발협력 진출 사례를 보고 나서 우리 정부의 국제 위상과 한국 사람들의 유엔 진출 현황,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이해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여기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단어가 개발입니다. 개발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development로서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발전 또는 개발로 두 가지로 번역됨에 따라서 혹자들은 왜 개발로 번역을 했느냐, 발전으로 번역해야 더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이 development라는 단어가 1945년 유엔이 창설되었을 때부터 평화, 인권과 함께 3대 핵심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 본 개발이라는 게 뭐 유전개발, 수자원 개발, 경제적인 개발이겠죠. 그 다음에 지식, 재능 따위를 나타내는 그 능력 개발, 그리고 산업 개발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이제 발전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낮고 좋은 상태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발전이나 개발로 번역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어떤 단어가 돼도 별 이상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인지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글로벌 인재상을 살펴볼 텐데요. 이게 너무 많은 기관들이 글로벌 인재상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유엔과 코이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엔입니다. 유엔에서도 이제 그 코어 밸류도 있고 관리자가 갖추어야 될 뭐 8대 핵심 역량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3대 핵심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핵심 가치는 integrity, professionalism, respect for diversity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integrity는 이제 외교부에서 진실한 자세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trustworthy,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transparent, 투명한 것, authentic, 진짜 뭐 이렇게 honest, 정직한 거, loyal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전문성은 뭐냐면 이건 영어 사전에서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잘 트레인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되게 높은 수준의 것을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respect for diversity는 우리가 그 세계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게 diversity죠. 그러니까 diversity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권의 개념하고도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똑같은 인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색과 상관없고 민족, 종족과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 존중이라는 게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이카의 인재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이카의 인재상은 이제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개도국의 사회, 경제 발전 기여를 통해서 세계 빈곤 감소와 평화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진 인재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재상은 뭐냐? 그러니까 그 유엔하고 비슷합니다. Integrity, Global Leadership, 그다음에 Communication, Respect for Diversity인데요. 첫 번째로 인테그리티는 유엔하고 비슷하게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실천하는 코이카인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리더십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전문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한 코이카인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코이카인.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지만이 그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한 데에는 인테그리티를 포함해서 정말 진정으로 다가가야지만이 우리가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Respect for Diversity는 유엔하고 같이 차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코이카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기관의 공통어를 보면은 인테그리티가 공통어,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리즘이 공통어, 그 다음에 Respect to Diversity 공통어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인재가 된다라는 거는 뭐
기관에 상관없이 똑같은 가치를 갖고 똑같은 인재상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이카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이카가 실시하고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해외 봉사단 파견과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단 파견과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뭐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민들이 참여해서 봉사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서 사업 참여를 통해서 협력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또한 더불어서 이제 개발협력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해외 사무소 44개 이상의 해외 사무소 개발 협정을 통해서 인재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인재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정부가 한국의 원조 규모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21년도의 실적이 28억 달러였고 이 수준은 이제 29개 다크 회원국 중에 중간 순위 15위이고요. 그다음에 ODA GNI 비율로 치자면 0.16%로서 다크 평균이 0.33인데 평균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감안해서 우리 정부의 국제적인 위상과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3.2조 원이던 예산을 2030년까지 6.4조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들도 많을 텐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양성되어야지만이 현장에 가서 그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코이카의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서서는 유엔과 코이카의 이제 인재상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 코이카가 하고 있는 개발협력 인재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페셔널리즘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유엔하고 코이카에서 똑같이 나온 얘기고 여기에서는 이제 개발협력 분야의 이론적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뜻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practice.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 성장한 실천적 현장 중심의 인재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사업을 현장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봉사단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험을 제공하고 거기를 경험을 통해서 이제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현장 중심형 인재입니다. 마지막으로 패션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개발도상국에 사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하고 많은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사업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정이 없고 사명감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갖춰야 될 게 하나가 패션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글로벌 개발협력 인재의 그 8대 역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이카는 이제 글로벌 개발협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역량을 구분하고 이 역량을 어떻게 이제 구체화시킬 거고 구체화시켜서 이제 배양할 건가라는 차원에서 세 개로 이제 구분했고요. 첫 번째로 이제 그 해외 경험을 통해 배양할 수 있는 해외 기반 공통 직무 역량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문제 해결 역량. 개독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문제를 해결해서 빈곤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데 문제를 인지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는 역량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역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조사하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또 필요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외국어 역량입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영어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여기에 이제 현지어를 덧붙여서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사업 수행이 더 원활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개발협력 시장에 특화된 이제 전문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협력 전문 역량으로서는 이제 개발협력이 다른 학문들하고는 조금 달라서도 다학제적인 면이 있어서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 이론과 정책과 섹터, 지역 이런 역량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그 섹터 같은 경우에도 뭐 교육,
농업, 보건 등 본인이 그 되게 재미있고 이 섹터를 통해서 본인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섹터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사회, 역사, 문화적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전문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프로젝트 관리 역량입니다. 프로젝트가 예전에는 뭐 100만 불, 200만 불이었는데 요즘에는 1000만 불, 2000만 불, 3000만 불까지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산출물과 성과를 도출할 건지 프로젝트 관리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서는 이제 업무 수행 전문 역량입니다. 그 보고서를 검토하고 또 사업을 기획하고 또 문서를 작성하고 또 보고하는 역량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문서 작성 역량입니다. 그 모든 일이 문서로 보고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문서 작성 역량이 이제 떨어지면은 이제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문서 작성 역량을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3번째는 이제 큰 대분류 기초 역량인데요. 세계 시민 역량이죠. 세계 시민 역량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세계 시민이라는 거는 언제 어디서든 문제를 인지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행동하는 시민을 세계 시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리어 개발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내가 농업 분야 일을 하고 있는데 농업하고 기후변화하고 뗄래가 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기후변화 쪽을 좀 더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농업과 기후를 또 같이 융합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또 스스로 커리어를 개발하는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이카 개발협력 인재 경력 사다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이카는 이제 경력 사다리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텝 1, 2, 3로 하고 있고요. 스텝 1은 이제 코이카의 그 1단계로서 이제 봉사단과 인턴 파견이 되겠고, 2번째로는 이제 그 본격적인 개발협력 분야 일자리로 가기 전에 중간 일자리인 징검다리 일자리가 되겠고요. 3번째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개발협력 일자리, 그 다음에 개발협력과 크게 상관이 없는 일반 분야 일자리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스텝 1을 보겠습니다. 스텝 1은 이제 그 봉사단원과 인턴을 해외 사무소와 대사관에 파견해서 귀국을 하게 되죠. 귀국 단원, 귀국 인턴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귀국하면은 그러니까 징검다리 일자리로 가거나 아니면 일반 분야 일자리로 가거나 이거는 일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텝 1에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코이카 관련인데요. 일반 봉사단이 있습니다. 일반 봉사단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봉사단으로서 2년 동안 파견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 파견돼서 일하게 되고요. 프로젝트 봉사단은 이제 1년 단위의 봉사단이고 일종의 팀제 봉사단입니다. 일반 봉사단은 이제 1인이 일을 하지만 프로젝트 봉사단은 10명의 봉사단원이 1년 동안 함께 하는 봉사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봉사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고, 내가 정말 이 분야에 뭐 관심이 있고 내가 계속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해볼 수 있는 되게 좋은 봉사 프로그램입니다. 3번째는 드림 봉사단인데요. 드림 봉사단은 그러니까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봉사단원입니다. 특성화고에서 제빵, 제과, 미용 기술들을 배우는데 이런 기술들을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4번째는 코이카 UNV 대학생 봉사단인데요. 코이카가 그 각 국제기구에 UN 봉사단이라는 일환으로 대학생들을 봉사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굉장히 우수한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크게 성장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KCOC와 함께하는 NGO 봉사단입니다. NGO 봉사단은 연간 한 300여 명도 파견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각 NGO에 관심이 있으시면 NGO 봉사단으로 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긴 기간이 길어서 좀 어려우시다 싶은 분들에게는 이제 청년 중기 봉사단이라고 해서 5개월짜리 봉사단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징검다리 분야 이제 일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검다리 분야 일자리는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코이카 코디네이터입니다. 코이카가 사무소에서 개발협력 코디네이터나 봉사단 코디네이터를 이제 선발해서 함께 일을 하게 되는데요. 개발협력 코디네이터는 그야말로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형성하고 관리하고 집행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개발협력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정말로 많이 키울 수가 있고 현장에서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봉사단 코디네이터는 봉사단들이 우리가 이제 한 코이카가 한 1000명 정도 1000명, 2000명 정도 파견을 하는데 이 봉사단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다자협력 전문가인데요. KMCO라고 부릅니다. 코이카 멀티레트럴 코퍼레이션 오피서라고 해서 국제기구에 이제 파견하는 건데요. 이제 국제기구의 수요를 받아서 국제기구에서 코이카가 하는 멀티바이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멀티바이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많은 평가들이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본인이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고 경험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경험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기구에 파견하는데 코이카가 직접 선발하진 않고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집하며 국제기구가 직접 인터뷰를 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프로젝트 실무 전문가입니다. 요거는 이제 코이카가 직접 채용하는 게 아니라 코이카의 용역을 받은 용역 수주사들이 코이카가 요구하는 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뭐 국내외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돌아가는 그 행정 경험, 현장에서의 또 실무 경험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혁신사업 청년 의무 채용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혁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관련한 거, 그 다음에 인클루시브 비즈니스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드 0, 1, 2가 있는데 시드 1, 2에서 각 1명, 2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이 CTS나 IBS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초급 전문가입니다. 이거는 코이카와 용역사가 이제 동시에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풀을 늘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언어별로 모집을 해서 코이카가 예비조사나 코이카나 이제 용역사가 예비조사나 기획조사, 평가 등이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국제개발협력 분야 일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 창업이 가능하고 민간 기업에 가서도 되고 그다음에 NGO에 가서도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국제기구, 그다음에 공공기관, 교육기관, 코이카 등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렸고 다음에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코이카 자문단하고 글로벌 협력가 이사가 있습니다. 자문단은 이제 퇴직을 하신 분들이 한국에서 경험한 정책 자문 등을 이제 우리 개발협력도상국에 가서 협력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 가서 정책적인 자문을 직접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야는 다양하고 수원국에서 우리 개발협력 파트너 국가에서 요청하는 분야에 따라서 자문단을 선발해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또 6개월에서 1년 정도이고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협력의사입니다. 개도국에도 이제 의사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의사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2년 기간이고 계속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제 파견은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단 파견 협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협정이 기본적으로 체결된 국가나 무상원조 기본협정에서 이제 의료도 파견이 언급된 국가들에 대해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이카가 이제 경력 개발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협력 커리어센터라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방문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봉사단 갔다 오신 분들, 인도원 갔다 오신 분들 등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취업 컨설팅을 합니다. 어떤 취업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취창업 교육도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취업 정보를
저희가 모아서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네트워킹도 지원해드립니다. 또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장학금입니다. 봉사단을 하고 오시면 이제 코이카가 뭐 석사, 박사를 공부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그러니까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산에 제한이 있어서 활동을 우수하게 잘 하신 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리턴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개발협력 현장에서 가보면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나라가 조금 더 삶의 질이 향상될 것 같다라는 주제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당장에 내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귀국해서 이거 창업하고자 할 때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코이카 스텝업 프로그램인데요. 코이카가 이제 개발 협력에 관심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으로 대상으로 스텝 0, 1, 2 해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텝 0에서는 직무 이해도 관련 중심으로 하고 있고 스텝 1에서는 초급 전문가, 스텝 2에서는 이제 실무 중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높아서 이렇게 마감이 빨리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코이카 스텝업 프로그램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이카 홈페이지 가보면은 개발협력 좋은 일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경력 사다리 단계별로 일자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일자리를 원하지? 어떤 사람들을 원하지? 라고 한번 살펴보시면 내가 이런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리고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난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는 좋은 곳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자주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이카 외에 다양한 글로벌 인재 트랙들도 많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이제 테크노피스코 기술 관련해서 봉사단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지능정보사회원 니아라고 이제 ICT 관련 봉사단들, 그 다음에 태권도 평화봉사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파가 실시하고 있는 자문단 프로그램도 따로 있습니다. 정보와 진흥원 나이파 자문단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태평양 아시아 협회에서는 이제 봉사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이카가 ODA 교육원이 있고 또 ODA 자격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ODA 교육원에서도 그러니까 온, 오프로 다양한 교육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 인력 양성을 위해서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 교육, 그다음에 사업관리 교육을 해서 뭐 PDM이라든지 PCM 이런 관련 교육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들을 위한 특별 교육, 그다음에 미래 세대를 위한 세계 시민 교육, 그다음에 대학교 이해 증진 사업은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개발 협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서 나중에 진로 설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대학교 이해 증진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ODA 자격증은 이제 민간 자격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이에 2번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유효기간은 이제 3년이고 이제 최대 5년까지 가능한데요. 이 자격증을 따면 좋은 게 코이카 뭐 직원 채용 시 뭐 서류 전형 뭐 채용 형태별로 다르긴 하지만 가점을 드리고 그다음에 봉사단 선발할 때도 가점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YP 영 프로페셔널 선발할 때도 가점을 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입찰 제안서 평가 시 이제 여러분 뭐 소속한 기관들이 코이카의 프로젝트의 입찰 제안서에 참고하실 때 핵심 인력들이 이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정말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1점 정도 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할 때 뭐 0점 몇 점으로만 떨어지기 때문에 1점이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참여하실 분들은 꼭 자격증을 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위상과 우리 UN 진출 현황을 보면요. 이제 21년도의 GDP는 세계 10위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어마어마한 국가이죠. 세계 10위의 GDP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UN 정규 예산 분담률이 있습니다. 국가의 GNI에 따라서 다 3년마다 결정이 되는데 우리는 22년부터 24년까지 전체의 2.574%를 분담하고 이게 세계 9위입니다. 세계 9위인데 그에 반해서 그러니까 UN에 진출해 있는 우리 한국인들은 520명으로 197개 중에 70위입니다. 좀 저희가 분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보면은 이제 그 여러분들 데이터는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DR 콩고 같은 나라도 세계 5위의 인력들을 파견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이 파견을 유엔에서 많이 근무하고 있나, 이게 나라 구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프가니스탄도 있고 수단, 남수단 사람들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개발협력 진출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DR 콩고 UNDP에서 일하고 있는 박준우 정책관입니다. 이분은 이제 코이카 경력 사다리를 다 거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파라과이에서 봉사단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학금을 받아서 그러니까 빈곤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코이카에서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전에 ODA 전문가로 있습니다. DR 콩고에서 이제 농촌개발 전문가로 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시민사회 협력 사업으로 농업 담당자로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자협력 전문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KMCO를 통해서 DR 콩고에서 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UNDP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의 경력 사다를 쭉 거쳐서 UNDP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사다리를 거쳐서 쭉 거쳐서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얀마에서 일하고 있는 김종환 대표인데요. 이분은 이제 코이카 봉사단원하고 시니어 봉사단원하고 그다음에 봉사단 코디네이터 하고 나서 이제 미얀마 대사관에서 행정원을 근무한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옛날에 대우 인터내셔널이죠. 그래서 농업 전문가로 일을 하고 나서 이제 미얀마로 파견돼서 미얀마에서 법인장을 하면서 RPC 미국 처리장 1,000만 불짜리 2개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강점은 봉사단 할 때 샨스테이트라는 그 다운지에서 혼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현지화가 굉장히 강한 거죠.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장에서 이제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의 경로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적 기업을 설립한 KOA 코아라를 설립한 유동주 몽골 봉사단원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몽골에 있는 캐시미어를 어떻게 좀 친환경적으로 잘 활용하면서 주민들의 소득을 올려줄까라는 고민하에서 3D를 활용해서 고가의 제품을 만들어서 유럽에 수출을 하고, 그래서 그 몽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업도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모두가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이제 기술 기반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몽골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개발 협력에 이제 이해가 되는 도움이 되는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청주대학교 수업을 하면서 이 책들을 읽고, 에세이, 서평들을 쓰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제가 그러니까 수업이 그렇게 재미있는 그런 수업은 아니어서 이런 책들을 읽고 이 책들과 개발협력, 어떻게 연계되는지 연결고리를 찾아서 정말로 개발협력에 더 관심이 많아졌다라는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GD의 힘은 GD의 그 장벽이나 GD의 이점으로 인해서 어떤 나라가 잘 살고 잘 살지 못하고 또 전쟁을 하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GD의 힘 2에서는 특히 아프리카가 저 기후변화에서 쉽게 탈출할 수 없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아쇼카 재단의 그 사회적 기업가에 관한 얘기인데, 그 인물편에 보면 각 나라의 그 인물들이, 사회적 기업가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책도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고,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나면 정말 내가 개발협력계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당신은 체인지 메이커입니까는 이제 한국의 사회적 기업가를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는 왜 싸우는가?
그러니까 중동이 되게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책을 읽고 나면 아, 중동 사람도 평화를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진국이 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지라는 책, 그 다음에 석유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지, 석유로 인해서 세계의 그 뭐 평화가 멀리 간 적도 있었죠. 그래서 이 석유라는 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 그 석유공사 분이 쓰신 건데, 석유공사 다니신 분이 쓴 건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전후 유럽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읽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개발협력에서 마샬 플랜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마샬 플랜이 어떠한 배경하에서 실시됐고, 효과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책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그러니까 전후 유럽의 역사, 사회, 문화, 정치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책을 가장 추천하고 싶고요. 이 책을 쭉 읽고 나서 개발협력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도전을 해볼까라는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근무했던 나라의 그 말들로 제가 한번 채웠습니다. 제주 뗏발에는 미얀마어로 감사합니다. 제주 뗏발에, 그 다음에 슈크라는 이제 아랍어죠. 제가 이집트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끈주라는 땡큐 베리 마치인데 캄보디아 크메르어로 어끈주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